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4월 1일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완전하게 좀 흘러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중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좀 마음이 심란했던, 쭉 계속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뭐 막판은 거의 뭐 내려 아주 그냥 꼬라 박았죠. 예. 아무튼 안 좋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는 마이너스 5.8%, 나스닥 마이너스 11.4%, S&P 500 마이너스 5.5%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하드웨어 약세, AMD 8% 급락, HP 6% 내렸다. 증시가 참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AMD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 베스트 종목이기도 한데요.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낮춰지면서 이날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저는 믿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리사수 누님 믿고 있습니다. 뭐 이것 외에도 대부분의 빅테크와 기술주들이 이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미국 인플레 40년 만에 최고 속도 상승. 2월 PCE 물가지수 6.4% 올랐다. 페드가 주시하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을 했다. 지난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4% 올랐는데 이건 82년 1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어찌됐든 숫자를 넘어서 되게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되게 우려스러운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연준의 목표는 완전 고용과 연 2%의 물가 인플레이션인데 이미 뭐 완전 고용 수준은 달성했는데 물가가 문제죠.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고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지정학적인 이슈로 푸틴 형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바람에 모든 게 어그러지면서 계획이 막 뒤죽박죽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드의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이른바 QT 정책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므로 향후 이게 진행됐을 때 주가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진행 내용이나 속도를 확인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월가 앞으로의 시장 만만치 않을 것.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니까 한번 보는 정도로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 허세이라는 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시장 전망치를 웃돌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흥미롭다.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전망치를 넘진 않고 있어.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식의 뉘앙스죠. 예. 뉴버거 버먼의 에릭 크누첸이라는 분은 시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지겨워진 거죠. 예,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증시에는 이렇다 할 막 이슈가 크게 예전만큼 영향력이 높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뭐 올리기로 했으니까 이제 50pp로 인상하기 시작하겠죠. QT도 한다고 하고 하니까 뭐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시장 참여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술적인 매수세도 가수했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뭐 과대 낙폭주도 많아졌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T나 There is no alternative,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죠. 뭐 부동산은 이미 올랐고 코인도 뭐 쉽지 않고 주식밖에 없지 않냐. 미국 환율도 오르고 있고 미국 달러 관련해서 이제 주식으로 또 들어오고 있고 해서 주식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 거죠. 채권도 이제 금리 일드 커브 플래튼이 일어나면서 뭐 좀 재미가 없어졌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투자자들은 어느 순간 성장이 둔화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 이건 도전적인 환경이다. 쉽지 않다. 앞으로의 정신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뭐 이런 시기일수록 바텀업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 코로나 터졌던 20년이나 21년 같은 방향성,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막 상승하다, 막 신고가 경신을 벌써 뭐 몇 번째, 20번째, 막 30번째 경신을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박스권일 수도 있고, 뭐 하락일 수도 있고 상승일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보일 수 있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뭐 기업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의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그냥 좋아하는 기업들은 살펴보면서 기업과 조금 사랑에 빠지는 시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은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겠죠. 아무리 뭐 산책할 때 개가 목줄 메고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더라도 결국 주인을 따라오는 것처럼 주인인 기업의 가치를 따라올 것입니다.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 프리미엄에 대한 종합적인 산출, 그러니까 이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 PER, 현재 PER이 나오는 이 PER이 정당한 것일까, 너무 오버된 오버밸류로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많이 주식이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조금 가격에 대한 것들은 조금 위험이 오히려 상쇄된 게 아닌가, 뭐 이런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면서 거기에 내 주관을 넣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는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따라가면서 기업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뭐 이럴 때일수록 뭐 주가 지수 주가를 보기보다는 뭐 재무제표 보는 법도 좀 더 공부하고 열심히 원화 채굴해서 월급 모아서 예수금 확보하고 월급 모아서 뭐 다가올 조정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때 또 총알을 쏘는 그런 모습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저도 하고는 있지만 대비는 하고 있지만 해봐야죠.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액 6,689만원, 거의 뭐 똔똔, 그냥 예수금이 그대로 지금 유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원흉은 메타, 그리고 유니티, 그리고 블록, 그리고 디즈니 주식을 산 이래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디즈니 제발 좀 날아올랐으면 좋겠는데, 정말 좋아하고 우리 자식이 취업했으면 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디즈니인데 참 쉽진 않네요. 금일 주문 내역은 애플 1만원, 알파벳 1만원, 메타 2만원, AMD 1만원, 엔비디아 1만원, 총 ETF 총 7만원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